건축법은 용어가 좀 빨리 익숙해지는 게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뭐 진도 나은 만큼 자료하고 좀 비교해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425페이지에 건축부터 함께 해 나가십니다. 425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행위로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크기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 네 가지를 건축물의 크기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축물의 크기가 예전보다 커지는 것과 종전과 같은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신축이라 하고 1층짜리 단독택을 철거하고 전부 철거하고 만약 빌라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나대 현상이 보였기 때문에 신축 행위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예전보다 크게 건물 건축하는 것을 증축 행위라 하는데, 2층짜리 건물 중에 한 개층을 철거하고 5층짜리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기존 건축물 존재하죠. 그때는 증축 행위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 재축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얘를 2층짜리로 다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개축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같거나 작아지게 되었을 때는 초과한 거 아니죠. 그런 때는 개축, 재축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철거를 원인으로 하게 되면 개축이고, 멸실을 원인으로 한다고 하면 재축인데,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끔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과속 차량이 들어받고 건물이 훼손되어서 예전과 똑같은 범위 내 다시 축조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개축이겠습니까? 재축이겠습니까? 재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또는 건물 소유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건물이 훼손된 상태에서 예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하고, 건축주가 건물 소유자가 원해서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을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신축, 증축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축입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신축, 증축 넘기시고 한 장 넘기시면 첫 번째 줄에 그게 아니고 옆에 페이지, 예, 개축 보시면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 동그라미 놓으시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같은 규모 줄쳐놓습니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갑은 연면적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그리고 나벌입니다. 1, 2 묶어놓습니다.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그리고 2번입니다. 동수, 층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할 것. 그러면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건축물 크기와 관련되어서는 연면적과 건축면적, 높이, 층수가 존재하는데, 도로변의 현상이 되어 있는 대지에 건물 한 동 짓고 살다가 또 건물 한 동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하면 동수가 늘어난 것이죠. 건축 면적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연면적도 늘어났겠죠. 그게 동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가 예전과 같은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하는데, 최근 탄력적으로
재축에 관한 개념을 개정하면서 연 면적은 반드시 종전과 같아야 되고 동수, 층수, 높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해도 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포항에 지진 발생했을 때 흥이라고 하는 아파트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5층짜리로서 총 5개 동으로 구성되었는데 아파트 일부 동은 지진으로 좀 기울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저 흥의 아파트가 재건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서 일부는 지진 발생한 날 저녁에 그 무너진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다시 축조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복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얘를 건물 한 동짜리로 해서 25층짜리로 다시 재축하게 된다면 저 아파트 가치는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파트의 조망권도 중요한 가치 척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고 구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알고 보면 서울에 계신 분이 내가 사셨겠죠. 그래서 전국에 호재가 있다면 우리는 세종시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건 찾아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예. 다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합계만큼은 종전과 반드시 동일해야 되지만 이러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민의 비용 부담 또는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연면적 뺀 동수, 층수, 높이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커지더라도 재축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종전과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연면적만큼은 종전과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재축 범위를 인정한다라는 것만 확인 없습니다. 만약 이 연면적도 예전보다 초과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재축 아닙니다. 그때는 신축 아니면 증축이 됩니다. 건물 전부 철거하고 다시 예전보다 연면적이 크신 건물 만들게 됐다면 그때는 신축이고요. 일부 층을 남겨놓고 예전보다 크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는 증축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이전입니다. 남은 네 가지는 모두 축자, 돌림자인데 얘만 이전이 되게 되는데 잠깐 교재 보십니다. 건축의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아니하고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아니하고 가로 해놓습니다. 철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대지 안에 동일한 대지에 추천놓습니다.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은 이 이전은 반드시 같은 대지 안에 이루어지는 때만 이전이 될 수 있는데 독립문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서대문 공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것 이전 2단이다. 아닙니다. 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해체란 말은 철거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위치만 바뀌는 것을 이전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축법은 언제 만들어졌다? 19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962년 당시에는 우리 연기군에 거주하는 인구는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저 1962년도라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대지 면적이 한 200평, 300평이 한 필지 대지였습니다.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0평, 40평만 가져더라도 단독택으로 좀 잘 짓고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200평, 300평이 한 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건물이라고 하면 콘크리트 건물이었겠습니까? 목조 건물이었습니까? 목조 건물이었고 이 규모가 한 20평이 채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겨울에는 아주 시원하고 여름에는 아주 따뜻한 그런 곳이라고 하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 안 생기시죠? 그러면 겨울에는 시원하면 춥다는 이야기고요. 여름에 따뜻하다고 하면 그거는 덥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터가 잘못됐다 해서 저 100평, 200평 되는 한 필지 토지에 이 목조 건물을 바로 옮겨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건축법에서는 뭐다? 이전입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62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 만드는 거 아니죠. 그냥 옮길 뿐이죠. 그래서 뭐란다? 예축이 아니라 이축이 아니라 이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대수선 보십니다.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 잠깐 교재를 봐주십니다. 건축물의 기둥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다음과 같이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 증축, 개축, 재축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축물의 구조 등의 중요한 부분에 수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건축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반면 안전과 관계없는 단순한 수선이라고 하면 건축법에서는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소수선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건축법 적용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증축, 개축, 재축이라면 크게 보면 고치는 겁니다.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 축조하는 개축, 재축 뭔가 고치는 것이죠. 증축하는 것도 뭔가 고치는 겁니다. 신축하는 것만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대신 이 고치게 되었을 때 지나치게 고치게 되면 그때는 건축 행위인 증축, 개축, 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대수선 범위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수선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큰 수선으로서 건축물 안전에 크게 영향 끼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 마음대로 하지 말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고 대수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건축 행위와 대수선 행위에 대해서는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허가 받은 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주십시오. 만약 허가받지 않고 함부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과 관련된 9가지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우선 1번 보시니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내력벽은 기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해체, 철거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면 건축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허가받고 대수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벽면적 30제곱미터는 건축 전문가가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수선하게 되면 안전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20제곱미터 수선한다면 크게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수선하게 되면 대수선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20제곱미터 수선했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가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기둥, 복, 그리고 지붕, 틀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이제 기둥은 눈으로 보셨고 보는 지하주차장 가시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붕의 외곽을 잡아주는 윤곽을 잡아주는 것을 지붕 틀이라는데 한 개라도 증설, 해체하게 되면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 시에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했을 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이 방화벽을 함부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에 만들어져 있는 비상계단을 말하는데 우리 주계단은 4층 이하의 건물에 만들어지는 계단 형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5층 이상 건물에는 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계단 이용하시게 되면 비상계단에 갑종 방화문인 철문 한 번 열면 그게 피난계단이고요. 갑종 방화문을 2번 열어야만 비상계단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특별 피난계단인데 이 3가지는 5개 계단이 아닙니다.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을 뭐란다? 5개 계단이라 표현하는데 5개 계단은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고 건물 내부에 설치하게 되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 발생 시에 이 계단을 이용해서 건물 밖으로 탈출해야 되는데 화재와 관련된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국토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건축법은 국토계획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경관지구로 바꾸질 못했습니다.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뀌게 되면 바로 시험거리입니다. 대신 미관지구 앞에다가 경관지구라고 적어 놓습니다. 우리 전주 한옥마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주 한옥마을이 바로 경관지구로 지정되는 곳인데 그곳의 건축물은 다 한옥입니다. 그 한옥을 양호로 바꿔버리게 된다고 하면 다음 세대 보여줄 한옥 남아나지 않죠.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허가받고 대수원에 관한 허가받고 경관지구 내 건축의 외부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우리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다가구택은 상가주택이고 다가구택은 상가주택이고 다세대택은 공동택의 한 종류로서 흔히 빌라라 표현하는 것이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들어본 적? 예. 나중에 아주 제가 편하게 수업해 나갈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다가구택과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건물 한 층에 두 가구, 두 세대 이상이 거주하게 되면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을 경계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게 된다면 다가구택이나 다세대택의 1가구 1세대에는 반드시 주차장을 한 대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있긴 있지만 원칙적으로 한 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다세대택을 20세대 만들고자 한다면 주차장은 20대가 필요한데 저 주차장 부지가 한 평 반 정도, 2평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서울 명동에 땅 한 평이 6억 되었다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서울 명동에 과거 상업은행 부지가 지금은 화장품 가게로 바뀌어 있는데 그게가 작년까지는 평당 3억이라고 공시가 나왔다가 이번 4월 달에 공시가 새로 발표하게 되면 6억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래 가격은 3년 전에 거래됐거든요. 얼마에 거래됐겠습니까? 11억입니다. 예, 평당 11억에 거래됐거든. 예, 근데 그건 관심 없는 상황이고 대신 중개하신 분은 대박 치시겠죠. 그런 걸 한 번씩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일단 그건 접어놓고 만약 그렇게 만들게 된다고 하면 땅 한 평이 3억이라면 그냥 6억이라고 하면 주차 공간 12억짜리 땅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2세대 만드는 빌라 건축업자는 이걸 한 세대 만든다고 해서 주차장 한 대 확보하고 공사 다 끝나고 저 경계벽만 잘 만들게 되면 한 세대를 20세대 만드는 것 치곤 좀 먹기죠. 그러면 주차장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수만 무한정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저 빌라가 많이 만들어진 지역에는 주차장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아파트나 일주택의 경우는 법정 세대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세대수 가구수를 늘리지 못하는데 이런 쪽은 좀 가능하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그 많은 주거 형태 중에 뭐만? 다가구, 다세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관한 허가받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법에 제한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대수 늘리기 위한 경계벽을 설치할 때 주차장 확보하면 허가받고 대수선할 수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다면 허가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빌라 밀지역이라 할지라도 큰 주차장 문제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거 형태가 다세대가 다가구택의 경우에만 대손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외벽 마감 재료입니다. 저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 기억나십니까? 밀양병원의 화재 사건. 화재 때문에 인명피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연기 때문에 지식해서 인명피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 외벽에는 마감 재료 설치하게 되었을 때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에 철판되고 가운데 스티로폴 갖춰놓은 것이 대표적인 마감 재료로 활용되었는데 이게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저 외벽 마감 재료를 함부로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얼마?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그런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대손에 관한 허가받고 할 수 있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마감 재료는 외벽에 설치하지 내벽에는 없습니다. 우리 내벽에는 페인트 칠하거나 도배해 놓지 않으십니까? 마감 재료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밖에만. 그래서 요즘은 저 외벽 대신 내벽이라 해놓고 뒤에는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30이 20으로 바뀌는 게 일반적인 출제 경향이었는데 요즘은 숫자 바꾸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죠. 대학 교수님이라는 분들이 저 30을 20으로 또는 50으로 바꿔놓고 시험 문제 내게 되면 그거는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요즘은 좀 다른 부분에서 출제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내력벽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손이라고 외벽 마감 재료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손이라며 경계벽은 이해되시겠습니까? 앞에 뭐 나야 된다? 다세대 다가구택. 만약 단독택이나 공동택이란 말이 거론되게 되면 그것은 대손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화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네 가지를 총 벽이라 해주시고 두 번째 3이란 말을 기억하시면서 기둥 그리고 복 그리고 지붕 틀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입니다. 만약 건물 한 동에 기둥 2개를 수선함과 동시에 볼을 2개 수선하면 이건 소수선이지 대수선 아닙니다. 각각 3개 이상 수선해야 하는 것. 기둥만 3개 이상, 보만 3개 이상 수선 변경했을 때 대손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주십시오. 합쳐서가 아니라는 것만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손에 표현하는데 저 계단에는 5개 계단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옥마을을 뭐라 하실 겁니까? 경관지구. 그러면 우리는 경관지구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특화 경관지구와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자시로 공부하셨는데 저 한옥마을은 어디로 지정하겠습니까?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밖에 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를 하면 주요 수계 수변 경관과 건축물 주변 경관,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를 특화 경관지구를 하는데 전주 한옥마을 가장 대표적인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곳의 한옥을 오래 유지 보존하고자 건축의 외부 형태 탐장 변경하고자 한다면 대손에 대한 허가받은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총 9개가 대수선인데 벽, 3, 계단, 경관. 그래서 가끔 계단 앞에 이름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동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백사마을은 달동네인데 지분이 104번지에서 백사마을이랍니다. 그리고 계단 수가 88개면 88계단이고 108개면 108계단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번에 계단은 벽삼계단입니다. 벽삼계단 아름답다. 경관이라는 게 아름답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벽 3, 계단 아름답다. 그렇게 하시면서 총 9개 대손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얘는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올해도 나올 시험거리입니다. 대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용도 변경이라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우리 이 용도 변경 위에다가 리모델링이라고 적어놓습니다. 리모델링 적어놨습니까?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또 무엇입니까? 개축하는 것. 만약 재축이란 말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냥 리모델링이란 말만 하나 적어놓으시고 리모델링의 본질은 대수선, 증축, 개축을 말한다. 재축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3. 용도 변경을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용도 분류 찾으셨죠? 우리 학개론 시간에 공부하셨던 주거 형태는 크게 광해 단독택과 2번 공동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택 찾으셨죠? 단독택 찾으셨죠? 여기 단독택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해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갑은 단독택이라는 말 나오고 납은 다중주택, 답은 다 맞네요. 다가구택 그리고 라 공관. 그래서 주택은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일물일권주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는 주거 형태를 광해 단독택이라 하고 아파트는 건물 한 동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유권 인정되는 것을 구분 소유권이라 표현하며 각 세마다 소유권을 따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를 뭐란다? 공동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광해 단독택에는 협의에 단독택, 그래서 1층짜리나 2층짜리 주거 형태와 우리 하숙집이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하숙집을 법에서는 다중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그 상가주택은 다가구택이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공간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여기 온다는 이야기는 없으셨습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나 총리가 살고 있는 단독택을 뭐란다? 공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중택을 잠깐 해보시면 그 다중택의 3번 보시니 한 개 동에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이 330m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를 다중주택이라 하며 다가구택은 2번, 3번 묶어 놓으시면 한 개 동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한 개 동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의 것을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다중주택과 공간에 대해서는 층수, 규모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없지만 보통 2층짜리입니다. 반면에 이 다가구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각각 3개층 이하로서 이 다중주택은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규모가 330m 이하, 한 평이 3.3제곱미터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 다중주택은 대충 100평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가구택은 주택을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 200평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다가구택은 소유권이 하나이다? 구분 소유권 인정한다. 하나. 그래서 단독택이 되는 겁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관계 인정되는 것이지 구분 소유권이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게 다가구택의 특징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갑은 아파트라는 말 보실 수 있고 층수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주택, 그리고 연립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초과 동그래 놓습니다.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 그리고 다세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m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기숙사 찾으셨죠. 그래서 현재 공동택은 아, 연, 다, 기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우리가 처음 공부하다 보면 다가구와 다세대를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우리 아파트의 규모는 1000세대, 2000세대, 500세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의 주택 세대 수를 구분할 때 세대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이 다세대택은 공동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독택은 1호, 2호로 구분하고 있는데 예전에 가구 조사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한 70년, 80년대쯤에는 가구 조사에서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단독택이 일반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 조사를 했을 겁니다. 요즘 세대 조사한다고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독택에 대해서는 뭐라 표현한다? 가구.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 그래서 다세택은 공동택이고 다가구택은 단독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T자 하나 적어 놓으시고 앞에 주택이란 말과 5층 이상의 말 쓰게 된다면 얘는 뭐다? 아파트. 동당 마당 면적 관계없이 주택을 사용 층수가 5계층 이상의 모두 아파트이고 4계층 이하라면 아파트 아니죠. 만약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그때는 연립이고요.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그때는 다세대 주택이 되게 되는데 T자 하나 적어 놓으시면 그걸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당 바닥 면적 관계없이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모두 아파트이고 4계층이 할 때는 연립, 다세대로 구분하는데 660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까지를 공동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428페이지에 3. 1종 근린생활설과 4. 2종 근린생활설 얘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종 근린생활설 별표 2종 근린생활설 별표 지금 안 할 겁니다. 대신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제가 매 문제에서 5문제 정도 문제를 만들어 드리면 그것만 봐주십니다. 제 자랑을 생각해 주십시오. 과거 얘가 몇 번 시험에 나왔을 때 그 문제 범위에서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문제 풀이 때만 잠깐 하시는 걸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근린생활설은 가까울 인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할 때 가까이 있어야 되는 시설들을 근린생활설이라 표현하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으면 걔가 일종이고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있다면 걔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요즘 공부 시작 안 하셨죠? 복습하십니까? 예. 대표로 대답하신 거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로 대답하셨는데 만약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독서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은 2종 근린생활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 앞에 보면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은 술을 판매하지 않는 식당으로서 휴게 음식점이라 표현하고 술 판매하는 식당이 있다면 일반 음식점이 되게 됩니다. 휴게 음식점은 생활에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입니다. 반면 술 마실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걔는 2종 근린생활설로 앞으로 시험 보실 때까지 제가 술은 대신 마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것도 제가 대신 잘 놀아드리겠습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종과 2종 그렇게만 구분하시는 걸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435페이지 보시게 되면 2. 시설군 분류 3번 용도 변경이라는 말 찾으셨죠?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것으로서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개념,
법령, 그리고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종류에 관한 사항과 요소에 관한 사항, 그리고 크기를 파악함에 있어서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셨습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으로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함께 보셨는데, 얘는 시험 볼 때쯤이면 틀리는 분이 안 계십니다. 건축이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그냥 공짜로 준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대수서는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주 보셔야 됩니다. 벽상, 계단, 경관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벽과 관련되어서는 내력벽, 외벽, 마감, 재료. 수선 변경 시에는 얼마? 30 이상이었을 때만 대손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을 뭐라 한다? 경계벽이라는데, 얘는 다가구, 다세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때에만 대손이라는 것 잡아놓습니다. 방화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벽과 관련되어서는 4개입니다. 그리고 숫자 3과 관련되어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이라는 것을 대손한다. 그래서 3개입니다.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5개의 계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관, 전주 한옥마을을 경관지구라 하고 한옥을 오래 유지 보존하고자 외형태 변경하고자 한다면 대손에 대한 허가받은 때만 변경할 수 있다. 벽상, 계단, 경관이라는 말로 대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함께 보시면서 작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알고 넘어가십니다.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용도 변경은 우리가 등산하시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사용 승인 받고 해당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 사용 승인은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절차를 말합니다. 누가 사용 승인 해주겠습니까? 허가 내준 사람이. 허가 내준 사람이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용 승인 당시에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단독택이었는데 얘를 이후에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사용 승인 당시에 최초 결정된 용도가 다른 목적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얘를 뭐라 한다? 용도 변경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단독택일 때는 일가족 3명, 4명이 사용하던 건물이었는데 식당으로 바꿔 사용해서 하루에 100명, 200명이 드나들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 까다롭게 처리한다. 까다롭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어제까지 단독택을 사용하는 것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심이 있어 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GTX A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분 선거구가 일산이시거든요. 작년에 취임하실 때도 자기 선거구에 꼭 이건 만들겠다고 해서 연내 착공 발표하셨다가 지금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TV에서 장관님 얼굴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반갑지 않으셨습니까? 계속 국장 하다가 전혀 반가운 표정이 아니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 내가 공주에 살고 있는데 충남 도지사는 관심이 있어 한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세종시장님. 세종시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세종시장은 용도 변경에 관심이 있어 하시고요. 만약 대전광역시라고 하면 구청장이, 충청남도라고 하면 공주시장과 홍성군수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 변경은 공사 도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공사 다 끝나고 나오는 것입니까?
공사 다 끝나고 바로 유지 관리 기간 중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지 관리 기간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 관리라 하고, 이제 멸실이란 말이 잘 나오십니다. 의도적으로 건물을 훼손하게 되면 그것은 철거이고, 건물 소유자가 의도하지 않고 건물이 훼손되었다면 멸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을 유지 관리라 하고, 저 유지 관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은 일물 일권주에 적용되는 건축물이라면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이라면 집합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학원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물에 해당되거든요.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관장하는 곳이 시군구입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나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겠죠. 건축장을 현재 작성하고 빛이 보관하고 있는 자가 누구이다?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받거나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허가가 까다롭죠. 그러면 우리가 식당으로 사용하던, 단독thể 사용하던 것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처리한다, 쉽게 처리한다. 까다롭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쉽게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총 29개이거든요. 그 29개의 건축 기준에 따라 9가지 시설군으로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설군과 관련되어 자동차 관련 시설군 찾으셨죠? 산업 등의 시설군, 지금 435페이지입니다. 요것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전기 통시설군, 문화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시건중 먹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군 앞에 1이라 해놓으시고 그 밖의 시설군을 9라 해놓습니다. 숫자 작은 게 상위 시설군입니다. 그래서 얘를 나열하다 보면 자산 전문 영도 근주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악걸쳐 따면. 가끔 우리는 개인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고 불려주겠다 그런 광고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고, 가끔 아는 분들이 여기 투자하면 3개월 만에 50% 보고 50% 벌고 6개월 지나면 원금의 2배 돌려주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이야기십니까? 사기입니까? 사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동해 보물선 사건 가지고 사기쳤던 분이 이번에는 어디 경상도 쪽에 금광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쪽에 많이 묻혀있다고 해서 또 한번 사기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액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걸 언론이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다고 하면 돈 못 돌려받는다 그런 공갈 협박하시다 보니 사기 당했는데 불구하고 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를 안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좀 훌륭한 생각 가진 게 6개월 만에 원금 2배는 번다. 그래야만 투자하시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제 주변에도 3개월이면 90%는 회수해야 되지 그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금융기관에서는 영업팀원이 있고요. 그 영업팀원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승은 근시고 이름은 주기입니다. 우리 그 밖의 시설군이란 말을 기타 시설군으로 좀 바꿔놓으시면 자산 전문 연구 근주기란 말을 각각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심으로써 순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보셨던 단독택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주거 업무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근린 생활시설군의 용도로 용도 변경한 것이거든요.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산업 등의 시설군에 해당되는 공장을 문화집회시설군인 전시장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목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방앗간을 전시장으로 박물관으로 바꿔 쓰시겠다 하더라고요. 그 방앗간이라고 하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근린생활시설군에 생각하시고 얘를 전시장으로 바꿔 사용한다. 그러면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거든요.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을 하면 허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원 용도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을 만약 뭐 병원이나 또는 교회로 또는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실무하실 때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전용 주거 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거든요. 예, 한 6주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 안 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 전용 주거지역 안에 이종 근린 생활 용도로 용도 변경하게 된다면 그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는데 서로 지금 상황에서는 1월 달에 무슨 그걸 1, 2월 달에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분하실 것은 시설은 9가지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그때는 뭐 받고? 허가 받고 용도 변경하며 그 반대 상황이라면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용도 변경 찾으셨죠? 동그라미 2번을 봐주십니다. 동그라미 2번을 봐주십니다. 사용승인 받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문에 따라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용도 변경 나머지 내용은 천천히 하시고 적용 대상 지역 필요 없으시고 438페이지 제2장 건축물 건축 사셨죠? 얘는 쉬었다 하시는 겁니다.